네, 그 후보자님 많이 긴장되시죠? 네. 그 오전에 그 자료 충분히 다 제출하셨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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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예, 질의응답이니까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셔야죠. 물어보지 않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네, 610건 중에 577건은 기제출했고 미제출한 33건 중에 성적 2건, 해외 송금 내역 2건만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거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하는 활동이 맑은 정치 네트워크라든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경제- 그게 문제가 도- 아니고 외부 예.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강사료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종합소득에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뭐 일정 규모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기억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 내역에 근거해서 그거는 뭐 자료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그 제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오히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기억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뭐 신고할 만큼의 그런 외부 강의에 따른 기타 소득이 없으셨던 건가요? 네, 신고할 만큼은 안 되었고 지난 10년간 것은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활동은 다방 하나 이렇게 강의료 부분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제 뭐 다른 그 의원님들께서 또 추가로 관련 뭐 그 의혹되는 점이 있다면 질문을 할 것 같고요. 자녀 교육 관련해서도 그 좀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녀 입학 과정에 혹시 이렇게 그 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들이 있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문제 제기가 있는 것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말고 상식적으로 그 생각했을 때 뭐 그래도 이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 예 생각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와서 지방 보통 고등학교에 다녔고 글로벌 전형으로 했으나 그것은 외고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지방 보통 공립학교 학생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전형입니다. 그것을 다양한 학교 활동과 학교 성적과 외국어 성적을 통해서 또 면접 논술을 통해서 대학이 정하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응했고 본인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그 실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아무리 그렇게 다른 전형의 그 일종의 그 학종이었죠? 예, 수능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정시 준비를 했는데 네. 글로벌 전형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나온 그러니까 그게 학생이 등급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좋은 대학을 간 건 아니냐? 뭐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어떠세요? 해당 등급에 그게 이제 외고 학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외고 학생들은 한 3등급 한데 저의 자녀는 그거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혹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젠더 갈등이 2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발전의 지체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수십 년간 성인지 교육이 여성에게는 적극적으로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성격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체된 사회 발전의 문제, 인지에 대한 성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의 문제다. 20대 지금 남성들이 여러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그 남성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그 응답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러 형태로 그 이제 뭐 20대 여성들은 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스스로가 페미니스트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그리고 또 이 남성이 여전히 그 좀 여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혹은 또 남성의 어떤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높은 반면에, 남성들은 상당히 많이 이런 차별이 해소됐는데 여전히 이 여성이 그 차별받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 전제 하에 여성에게 우대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20대 여성과 남성 간에 굉장히 좀 높아지고,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사회발전이 지체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여성들에게는 이루어진 듯하나 남성들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동안 여가부는 그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그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20대 남성들에게 여가부의 역할을 못했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남성의 박탈감, 또 취업 기회 부족, 생활 기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보다 현실이 막막한 점, 이런 것들이 젠더 갈등 종전에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 책임주의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조건,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폭발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지와 입장에 따른 차이를 잘 살펴서 상호문화 이해에 기반한 소통을 더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젠더 갈등이 그 20대 남성들에게 그 여가부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여가부의 여러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네, 청년들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역량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 플랫폼도 만들고 청년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할까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문화의 소통의 마당도 여가부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부의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청년들, 20대 남성도 찬성을 보내고 있고, 극히 일부 여가부와 관련 없는 정책에 대해서 과잉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조사 연구 결과 밝혀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